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부인도 좌초 여객선 9시간여 만에 목포 항구 입항 사고 원인 조사 중이다. 세월호 생각이 나네요. 우짜개 쪽으로 어제 해가지고 친구가 손평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2차까지 합격해가지고 증을 득했다라는 소식에 해가지고 뭐 한잔했습니다. 한잔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네. 하여간에 좀 인명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나저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예, 계속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예, 좀 찝찝하지요. 예, 넘어갑니다. 예, 이재명 이집트 도착. 대중동 정책 카이로 구상 1000명. 1000명?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빠듯한 2박 3일 일정. 아이고, 황윤기, 임형섭, 아이고, 딸랑딸랑 아주 끝내준다. 대중동 정책 카이로 구상, 이래 1000명, 1000명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누가 보면, 우리나라가 패권국인 줄 알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이다. 법원은 혐의 소명한대. 똥특검 확정이네. 똥특검 확정이네. 특검 재청구 검토할 듯. 똥특검 확정됐다. 아이고, 잘 돌아간다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국민 세금 식충인데 지금 완전 식충이 돼있고, 이거 술파티도 하고 그랬다며. 술파티가 술 먹고 이랬다며. 밤에 들어가서 꼬라지 잘 돌아간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 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국힘이라다 더불어의 경우는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이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나 마나 뻔하게 예상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대도 안 한 똥 퍼포먼스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내란 이런 관련 얘기 이거만 주구장창 할 거다. 예, 요거 충분히 예상됩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넘어가고요. 팩체크, 정년 연장이냐 계속 고용이냐, 국회 고용 연장 법안 뜯어보기. 65세로 정년 연장 방안이 다수.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선택권 법안도 있다. 정년 연장 시 임금 피크제 존폐도 쟁점. 그렇죠. 지금 현재 월급제 우짜가 어제 술같이 먹은 친구의 경우에도 조만간 임금 피크제 임피 들어가죠. 임피 들어갑니다. 그 친구는 내년부터 연수할 거라고 하던데. 하여간에 알아서 하면 되고. 요거 우짜 겐쪽으로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꼼수가 있죠. 예, 꼼수가 있습니다. 무슨 꼼수가 있습니까? 일단 이거 민주노총이 꼴보기 싫고, 이거 꼴보기 싫고요. 이것 때문에라도 우짜 겐쪽으로 정년 연장에 찬성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지 말자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65세 정년 연장 이거 하면은 무슨 꼼수가 숨어 있습니까 여기에? 국민연금 그 꼼수가 숨어 있잖아요. 이 꼼수가 숨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웃자는 그냥 국가 차원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이래 가지고 생각해서 정년 연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지금 이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은 무슨 생각하고 앉아 있다? 이 국민연금, 국민 폰지 이거 때문에 이걸 갖다 계속 드러내고 앉아 있다, 들내고 앉아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얄팍하죠? 예, 넘어가고요. 김혜지 국힘 약자와 동행해야 개인적으로는 당 대응 이해한대. 국힘 미디어 대변인 장애인 할당 너무 많아. 발언에 구두 경고. 누가? 김혜지가 구두 경고했다고? 에이구, 무서워라. 에? 동행하는 당이 되길 바란다. 아주 진보 냄새가 풀풀 풍기죠. 발언에서. 에, 뭐, 직접 사과를 했냐니 얘기에 전달받는 바는 없다. 예, 알아서 하면 되고요. 이거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우짜가 쪽으로 조금 관심 있어가지고 본 게 있으니까.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식 등록 장애인 숫자는 263만 명이 살짝 넘습니다. 263만 명인데, 이거 전체 인구 대비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5.1%입니다. 그럼 현재 국회의원 숫자에서 대략 5.1%를 차지하면 되겠죠?
누가 장애인 장애인 상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과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면 되고요.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발언권을 가지는 것도 비율상으로는 우짜게쪽은 너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짜무이도 장애인 시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킨슨 그쪽에 해가지고 지금 10년이 후딱 넘어가지고 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20년 아니고 한 15년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장애인 등록도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장애인 등록해가지고 우짜가 뭐 장애인 등록차를 갖다가 따로 몰고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같은 거를 갖다가 할 때 지원을 갖다가 받으려면 이게 장애인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애인 등록했습니다. 뭐 좋아서 한 건 아니고요. 뭐 하여튼 그래도 뭐 개인 사정 얘기는 그래 했고 이 김혜지 얼굴 보니까 그거 하나 생각나네. 동훈이죠. 한동훈이가 김혜지를 갖다가 밀고 들어가는 휠체어 태워 갔던가 하여튼 그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김혜지를 갖다가 케어해주는 모습을 갖다가 연출하면서 득점을 올리려고 한동훈이가 노력을 많이 했죠. 예, 그러됩니다. 그리고 뭐 어제 뭐 술 먹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짜는 뭐 별로 그거 해가지고 론스타 건 관리해가지고 뭐 당연히 그거 돈은 받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저 돈 떼낄 거를 안 떼끼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정성호 등등이 나와가지고 그 원래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한동훈이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론스타 건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틀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국가에 득이 된 거 아니야? 그 지금 대장동 일당들 예? 그저 항소 포기 때문에 받아가는 돈 그러니까 세이브하게 된 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 그 돈을 갖다가 그래 세이브 해준 거는 누굽니까? 한동훈이잖아. 근데 정성호하고 등등 김민석이 쳐나가지고 팔아먹었다며. 대단하다 하여튼에 그들은. 그거는 분명히 우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한동훈이 할 때 이거 안 된다고 뭐 틀었던 인간들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딴 식으로 한번 계속 해봐라 진짜. 예, 금덩입니다. 금덩이는 어제 가지고 0.20% 이틀 연속 상승해가지고요. 1온스에 4,075.18 됩니다. 우짜는 뭐 안 본다고 했죠. 예, 지금 빨라도 12월, 늦어도 1월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22평선 가는 거를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1.08% 상승해서 1온스에 51.25달러가 됐습니다. 예, 요거는 좀 위에서 놀고 있네. 좀 위에서 놀고 있다. 예, 은덩이가 위에서 놀고 있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뭐, 우스갯소리 해보면, 우짜라면은, 지난주, 여기죠? 예, 지난주에 올라갈 때, 해가지고, 뭐, 52, 54, 뭐, 55, 뭐, 찌를 뻔 했던, 이때 가지고 우짜가 만약에 물건을, 은덩이 쪽에 가지고 물건을 들고 있다. 이러면 우짜 같은 경우에는 51.77달러에서, 롱 포지션 잡았던 거 일부 정리했다. 이렇게 우짜겐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요. 예, 넘어가고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는 어제 가지고 0.65% 상승해서 202평선 시원하게 뚫고 100.20 100.196 돼 있는데 100.20이라 보면 되지 뭐.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끝내주네요. 지금 이게 우짜가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 이거는 뭐를 갖다가 보면 된다? 이거를 갖다가 유동성 현재 유동성이 해가지고 상황이 좋냐 안 좋냐를 갖다가 보는 가장 뭐 손쉬운 지표 뭐 그렇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202평선, 22평선, 52평선이 쪼르르 가지고 모이고 있는 가운데 야 202평선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 버렸다. 좀 걱정되네요. 좀 걱정됩니다. 좀 이따가 우짜가 후반부 해가지고 미 재무부 TGA 개정 현재 현황을 갖다가 또 보여드릴 건데 하여튼 유동성 문제를 보려면은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어서 이거는 해가지고 어제 달러 인덱스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달러 차트 해가지고 보면은 되죠. 보시면은 이게 우리 시간으로 지금 표시된 거죠. 예, 인베스팅형에서는 우리 시간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장 때 해가지고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참고하신 상태에서 자, 이거는 엔화입니다. 엔화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엔화 보시면 얼추 비슷하죠? 예, 달러 인덱스 가는 거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1.06% 아이고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1달러에 157.14에 절단인데 예, 절단입니다. 다카이치가 제대로 경기 부양책 카드를 갖다 흘리면서 제대로 엔화 싸구려 되는 데다가 불을 제대로 당겼다. 예, 그래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 차트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죠, 차트가. 차트 꼬라지가 좀 뭐 이상합니다. 보면 어제 미국 시간 미국 장대 가지고 쭉 올랐는데 엔화도 이래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이 꼬라지입니다. 아이고 대단한데 예, 퍼포먼스 끝내주는데요. 뭐 하여간에 뭔가 일이 있었든지 그래 된 것 같은데 어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68% 싸져가지고 1달러에 1467.49원입니다. 이 대단한 연합 찌라시 언론을 가장한 이거 뭐 정권 발악이 연합 찌라시는요 이거 엔화 환율이란다 원 환율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대만이란다 대문에 원 환율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진짜 대단한 인간들이다 진짜 손바닥이 막 비벼가지고 지문이 없어지겠다 보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엔화가 전에 올랐으니까, 이게 올랐다는 게 싸진 거죠. 싸졌으니까 157엔까지 싸져가지고 있으니까. 우짜가 또 코멘트를 해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이벤트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죠. 자, 일본 엔화가 1달러에 155엔을 돌파하고 157엔까지 찍으면서 157엔은 얼마다? 2025년 1월 중순 이후 최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 싸지고 있죠. 참고로 그 엔화를 갖다가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2024년 6월에 161엔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1엔까지도 싸진 적이 있다. 1달러에. 자, 이런 가운데 좀 더 얘기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현재 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크지요. 예,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 그러니까 패드는 기준금리를 3.75%에서 4%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지금 얼마입니까? 기준금리가 0.5%죠. 자, 이러면 벌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런 격차, 이런 차이는 트레이더들에게 특히 외환 트레이더들 그리고 엔캐리를 갖다가 땡기는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면 요즘 뭐 우자가 뭐 엔캐리 이런 거 계속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들은 엔화를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 빌려서 달러로 환전하죠. 달러로 환전한 후에 미 국채에 다른 데 투자할 때도 맞습니다만 미 국채에 투자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3.75%에서 4%. 미 하단으로 보면 3.75%죠. 3.75% 이상의 이자 수익을 그것도 사실상 미 국채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채니까 리스크 프리 상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 사실상 공짜 돈입니다. 어떤 게 공짜 돈? 엔화 땡겨가지고 뭐 미국 같은데 미국 자산을 사는 거. 이거 이런 데 돌리는 돈 자체가 공짜 돈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거래에 뛰어들고 있고요. 어떤 거래입니까? 엔화를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 자산 등에 투자하는 이 거래에 모두가 뛰어들고 덕분에 달러를 매수하기 위해 엔화를 더 많이 팔겠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는 약세로 돌아서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좀 발음이 잘 안 되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은 엔화 차입 비용을 높이고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내년 1월, 2026년 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그래 본다라고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여간 사실상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뭐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카드가 말이죠. 일본 경제의 경우 우자가 어제 서거에 쉽게 들었는데 2025년 3, 4분기에 연율 기준으로 예비 데이터 기준이 예비 데이터지만 마이너스 1.8% 역성장하면서 6분기 말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성장하려는 것의 척추 그러니까 성장 자체를 완전히 이제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중앙은행의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카드는 지금 사실상 완전히 봉쇄됐다 이거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더들은 일본 중앙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고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엔화를 계속 매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다가 또 그거면 끝나냐? 아니죠. 다카이치가 최소 17조 엔 이미 일본에서는 얼마까지 나오고 있다? 20조 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최소 17조 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 다른 말로 하면 재정 부양책을 갖다가 곧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 붕괴, 통화 붕괴는 더 악화되고 덕분에 일본 채권 시장은 일본 국채 수익률을 올타임 하이로 끌어올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일본 국채 수익률 곡선인데
더 빨리 줄어라. 예, 보시면 쭉 올라가죠. 예,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올타임 하이로 끌어올리면서 일본 채권 시장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불안에 떱니까? 막대한 재정 적자, 더 많은 부채, 그리고 이 돈을 갖다가 모두 갚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엔화 약세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모두가 이미 빤하게 예견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또 진짜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하게 말씀드려보면 일본의 진짜 문제는요, 이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지출 갖다가 지출이 정부에서 갖다 돈을 갖다가 덜 써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인구 고령화, 성장 정책, 그리고 디플레이션 예상, 아직까지도 디플레이션 예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 이거의 고착화라고 할 수 있고요.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출을 늘린다는 거,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 같은 거, 이런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 지출 확대, 경기 부양책 같은 거, 이런 거는 엔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뭐가 될까요? 엔화 가치는 계속 하락해서 일본이 수입하는 것들, 일본의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자연히 상승하고, 그런데 지금 일본인들의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지요. 참고로 2015년 10월에 1.9%, 일본인들의 임금 상승률은 1.9%에 상승하면서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하겠습니까? 일본 국민들이 더욱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뜻하죠. 덕분에 또 여기서 또 악순환이 또 나옵니다. 일본 정부, 현재 다카이치 정부는 일본 국민들의 애로사항, 뭐 생활비, 뭐 이런 거, 생계비 이런 거 돕겠다고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벌여야 된다.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지금 17조 엔 해가지고 한다. 이래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엔화 가치를 약화시킵니다. 이 짓이. 간단하게 말해서 악순환의 연속이다. 영어로 말하면 둠 루프에 빠졌다. 이게 되겠죠. 1달러에 155엔이 다카이치의 경기 부양책 카드 한 방에 시원하게 뚫린 가운데 엔화 차트 어디 갔냐? 엔화 차트가 안 보이네. 아이고 엔화네. 엔화가 보시면 155엔이 시원하게 뚫려가지고 157엔까지 올라갔죠. 이런 가운데 엔화가 1달러에 160엔까지 떨어지면 일본 외환 당국이 실제 환율 개입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 방어에 나서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붕괴 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패드가 금리를 대폭 인하해 주든가 아니면 일본이 재정 지출을 줄이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2025년 11월 현재는 둘 다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엔화는 지금 당분간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 웃자게 가지고 수익률 곡선해 가지고 밑에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년 넘어가지고 15년 물부터 40년 물은요 전부 다 이게 올타임 하입니다. 현재 이거 수익률,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다 올타임 하입니다. 15년물 2.7, 28%, 20년물 2.808, 808%, 30년물 3.339%, 40년물 3.703%. 이거 전부 다 올타임 하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일본 쪽에 돌아가는 거 갖다가 유심히 아주 관심 깊게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10년물, 9년물 이런 것도 조만간 이제 올타임 하이 경신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전 세계에서 돈을 갖다가 자금 공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엔캐리죠. 엔캐리 짓 하던 걸 갖다가 이제 쫑을 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미러 새 종전한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하고 군 절반 축소. 이거는 뭐 이미 웃자 이거 유튜브를 2014년 작년 6월부터 했지만
관련해서 트럼프란다. 푸틴이 네 가지 조건을 갖다가 이미 그때 얘기했고요. 그것도 웃자가 지겹도록 얘기했습니다. 예. 돈바스 전체 양보, 에이, 이러면 안 받고요. 이러면 러시아가 안 받습니다. 군 규모 절반 축소, 이것도 이미 저 푸틴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숫자까지 특정해가지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또 영국 바이낸스 다이면서요? 기본 틀만 있는 단계로 우크라이나의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자, 이거는 미국에서 그냥 흘린 소리죠. 예, 미국에서 흘렸다. 이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돈바스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뭐 돈바스를 이제 준다면 뭐합니까? 푸틴이 당연히 이거는 안 받습니다. 당연히 받을 리가 없죠. 여기서 돈바스라는 뭡니까? 이거지요, 이거. 루안스크 주 그리고 도네츠크 주 이 두 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자포리지아 다 들어가 있죠. 지금 해가지고 드니프로 이쪽에도 들어가 있죠. 하르키우도 억수 불안하죠. 여기도 살짝 다리 걸쳐놓고 이래 있죠. 이래 됐는데 무슨 돈바스만 주고 끝냅니까? 이걸 갖다가 푸틴이 받겠습니까? 웃자라도 안 받습니다. 이거 받을 택이 없지. 자, 넘어가고요. 미국 반도체 관세 미뤄질 듯 미중 갈등 물가 상승 우려 가만. 8월에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 계속 연기 탁고짓하고 있다 이거고요. 관련해서 웃자가 이미 코멘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 때문에 관세 대폭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가 대폭 인하할 예정이라고 이미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베센트가 또 뭐라 말했냐면 중국과의 협상이 추수감사절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이 11월 27일이죠. 추수감사절 전에 중국과의 협상이 끝나길 원한다라고 베센트가 이미 입을 턴 바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모든 게 트럼프가 신경이 지금 모두 집중된 게 뭐냐면 2026년 내년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 때문에 지금 관세도 지금 올렸던 거 계속해서 앞으로 해가지고 중국 것만 해결되면 대폭 인할 거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미 다 흘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2026년 중간선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문자가 이거 연합지라시에는 또 안 보이길래 약간 첨언해 보면 앱스타일 지금 그 문서 공개하라는 거 있죠. 예, 이 건은 오히려 이제 미 하원에서 지금 통과는 되긴 됐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그리고 진행 중인 연방 수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공개 보류 또는 삭제할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또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앱스타인 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까발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의 무역 적자 관련한 차트입니다. 블룸버그 차트인데 말씀드려보죠. 미국의 수출이 2025년 7월에 2,806억 달러에서 8월에 2,808억 달러로 살짝 아주 살짝 증가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0.1% 살짝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수입 임포트는 7월에 3,558억 달러에서 8월에 3,404억 달러로 요거는 마이너스 5.1%좀 줄었습니다. 미국 수입이. 자, 그러면 수출, 수입 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가 나오겠죠?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5년 7월에 마이너스 782억 달러에서 8월에 596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참 뭐 이걸 감소했다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가지고 8월 해가지고 마이너스 596억 여기는 595억 5천만 이래 돼있죠. 596억으로 6억 달러로 감소했다. 예상치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610억 달러였습니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2.5 우자가 소제목을 해가지고 대량 해고 쓰나미라고 졌는데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한 달에만 39,006명의 미국인이 사전 해고 통지를 받으면서 2020년 우한폐렴 때 미친듯이 폭발하죠. 2020년 우한폐렴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참고로 사전 해고 통지는 뭐죠? 미국 법에 보면은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량 해고 또는 공장 폐쇄 최소 60일 전에 이 해고 통지를 사전에 미리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여간에 2025년 8월에 14,900명이 사전 해고 통지를 받은 것에서 162% 증가한 게 바로 10월 한 달 받은 39,006명이다. 이게 되고요. 최근에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을 통한 대량 해고가 발생한 해를 보면은 2008년, 2008년 미친 듯이 올라가죠. 2008년 그리고 2009년 이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우한폐렴, 이거 2025년에는 5월달에 해가지고 또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해고 통지가 폭발한 가운데 지난 12개월 평균 해고 건수는 2008년하고 동일한 수준인 26,927건입니다. 이거로 증가했습니다. 12개월 평균 해고 건수가. 자,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 더 많은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어서 자, 보시면 이거는 미 재무부 TGA 계좌 현황입니다. 우자가 먼저 일단 10월 30일에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그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때 TGA 계좌가 얼마까지 되셨다? 잔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은 언제 종료됐습니까? 11월 12일에 셧다운이 종료됐죠. 종료된 후에 요게 최신 데이터입니다. 11월 17일 이때 보면은 TGA 계좌의 잔액이 2249억 6100만 달러가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TGA 계좌에 있는 돈이 빨리빨리 풀려야지만 유동성이 해가지고 잘 돌아가는데 생각만큼 잘 그래 돈이 돌고 있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죠. 예, 요런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간 이번 주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 초반에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뭐 이래 가지고 3일간 9번의 국채 옥션, 국채 경매를 통해서 얼마를 국채를 팔았다? 얼마나치? 6,935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팔았습니다. 지난 3일간 어마어마하죠. 6,935억 달러 중 5,491억 달러는 4주에서 52주 만기, 그러니까 1년까지 해가지고 된 거, 요걸 갖다가 흔히 T-bill, 그러니까 단기 국채라죠. 단기 국채 물량이 6,935억 달러 판 거 중에서 5,491억 달러 되고요. 그리고 노트, 그리고 본드, 노트는 2년부터 10년물, 본드는 20에서 30년물을 갖다가 말하는데 노트와 본드의 규모는 1,444억이었습니다. 요 좀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10년 만기 미국채 가지고 옥션으로 팔아먹은 거는 지난 3일 동안 해가지고 485억 달러고요. 30년 만기 국채는 289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2015년 11월 셋째 주 기준 단기 미 국채 총액은 6조 5,900억 달러로 2020년 이후 규모가 2배 뻥튀기 됐고요. 2배로 증가했고 시장성 국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마케터블 트레저리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시장성 국채라고 있는데 이 시장성 국채 비율로 봤을 때 T빌 단기 국채 비율은 22%로 2021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미친 듯이 빚을 땡기고 있다.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넘어가고. 자, 10월 미국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죠. 여기에서 12월 금리 동결 바람직. 요거 계속해서 웃자가 지금 이틀, 오늘 치면 또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12월 FOMC 금리 동결 가나? 뭐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0월 FOMC 의사록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 이게 되겠습니다. 덕분에 지금 금리 인하 배팅이 훨씬 더 줄어들고 지금 금리 동결 배팅이 갈수록 점점 무게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이게 되겠죠. 인하 적절 의견은 몇몇 의사록의 위원들 매우 다른 관점 제시. 지금 뭐 이쪽에 분열되어 있다는 거는 뭐 다른 얘기고요. 예, 이거야 뭐. 예, 이거 뭐 연합 제시 뭐 보시면 되니까 뭐 넘어가고 그냥 다른 거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죠. CME 패드 와치 툴입니다. 보시면 배팅 현황이 나와 있죠. 12월 FOMC 미팅에서 3.75에서 4.0%,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죠. 금리 동결이 어제 보여드린 거에서 더 올라가서 70.43%입니다. 인하 25 bp 인하하는 거는 더 줄어들었고요. 사실상 이거 지금 금리 동결이 배팅이 거의 확실 우세 상태에 들어갔다. 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노동부는 이거 12월 FOMC 미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노동부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0월, 그러니까 월간 리포트, 10월 고용 리포트 발표를 또 안 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정말 시장 불확실성이 진짜 지금 쩝니다. 쩔어.
지금 이 가지고 공식 데이터 안 나오는 거 셧다운 때문에 안 나왔는데 또 셧다운 핑계 대고 또 공식 데이터 발표하기 하는 것도 안 한다고 발표해버리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진짜. 하여간 이래 된다. 지금 분위기는 금리 동결이다. 12월 원래는 우자가 금리 동결 이거 안 하고 금리 인하다라고 봤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금리 동결로 가는 분위기다. 이거는 뭐 흐름대로 가야죠. 뭐 우자가 그래 봤다 예상한다 하더라도 지금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업데이트를 지금 계속해서 3일 오늘까지 제가 3일째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역시나 또 블룸버그 차트인데 흥미로워서 우자가 소개해 봅니다. 엑슨모빌,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프록터 갬벌 이게 뭡니까? 줄여서 PNG 이게 되죠. 이런 회사들 주식을 뭐랍니까? 구경제 주식들이라고 합니다. 구경제, 뭐 신경제가 아니고 구경제 이런 주식들을 하는데 이런 주식들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은 주식들이 비싸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테크주죠, 테크주, AI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비싸 보이기 시작할 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 구경제 주식들이 구경제 주식들이 여기 뭐 해가지고 뱅가드 하이 디바이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배당걸 갖다가 잘 주는 거 이것 쪽 해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이들 주식들 우리가 말씀드린 구경제 주식들의 경우 격변기에 오히려 차분하게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배경 속에 2025년 초여름부터 이들 주식 뭡니까? 엑슨모빌, 뭐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PNG 이런 주식들의 경우 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받고 있다? 올해 해가지고 여름 그러니까 초여름이 되겠지. 초여름부터 해가지고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이런 그 엑슨모빌 같은 배당주들의 경우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패드가 12월 12일에 있는 12월 FOMC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예상하게 만듭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수개월 만에 최저치에 근접하면서 배당금 지급을 하는 이 주식들 이것들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이 관심 많죠? 예, 여기에 가지고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것도 차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1월 20일 아침까지 확인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